이준석과 윤석열 후보 사이에 이윤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원초적 본능입니다. 대선 후보가 본인을 조금이라도 대우해주지 않는다. 발끈할 수밖에 없고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 찬밥이야?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장악이거든.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후보도 가장 두려운 건 뭡니까?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의 부정적 영향을 당장은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이게 곧 옵니다. 지지율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양보하는 현상이 저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점점 치열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윤석열 후보가 입당할 때 이준석 대표가 없었고 그 이후에 또 당의 행사, 회의에도 불참하고 봉사활동에도 불참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이 말 폭탄이 좀 오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예비 후보의 갈등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 놓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 네. 이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로서는 상당히 좀 들어와라 이렇게 공을 좀 들였고 근데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좀 어긋나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서로 간에 이 뭔가 좀 잘 이른바 궁합이 좀 잘 안 맞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좀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준석과 윤석열 후보 사이의 상태를 보면은 이른바 이윤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안 나타난다. 아니 그 이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마음만 잘 맞으면 네. 궁합만 맞으면 이윤이잖아요. 이득이잖아요. 네. 이득 효과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의 이 필승 공식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실제 당선이 되느냐 낙선이 되느냐는 둘째치고 이 이윤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지지층의 지지도 받지만 국민의힘과 보수층 그다음에 이제 중도층의 확장성까지도 노려보는 거잖아요. 아하, 예. 그럼 여기에다 대고서 결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MZ세대와 중도층이 대선을 결정한다. 이준석 대표하면 뭡니까? 누구를 견인합니까? 네. 2030 MZ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잘만 되면 이윤 효과가 찰떡궁합인 거죠. 상당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 대선에서 중도층 잡았죠. 아니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은 당연히 잡는 거고. 그러면 중도층과 MZ세대 잡으면 대선 이깁니까 집니까? 네. 이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윤 효과가 날 수 있는데 두 사람의 이윤 효과가 쉽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 그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네. 뭐 바로 때문입니까?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 영화 제목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계속 당권 장악 능력을 확대하고 싶습니까? 줄이고 싶겠습니까? 확대하고 싶죠. 그게 네. 본능이죠. 네. 30대 대표가 당 대표로서 됐는데 당에 누군가라도 중진이라도 초선이라도 또는 원 내에 또는 원 외에서 들어오는 대선 후보가 본인을 조금이라도 대우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발끈할 수밖에 없고 이게 본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끊임없이 당 내외의 관련자들, 관계자들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 찬밥이야? 네.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임기 2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기 대권까지도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본인의 위상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자부심 또는 부심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니 소편집 국장님 보십시오. 윤석열 후보는 뭡니까?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악이거든요. 주도권을 잡아야죠. 주도권이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어떻게든 취약한 당내의 자기 기반을 강화해서 이른바 줄 세우기를 본인은 안 한다고 하지만 의도인 듯 의도 아닌 듯 의도 아닌 듯 의도인 듯 줄 세우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장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친윤파가 생깁니다. 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제일 못마땅한 사람이 다른 대선 후보도 못마땅하겠지만 당대표는 어이 뭐야 이거 내가 당대표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당내 인사가 윤석열 후보 캠프로 갈 때 제일 발끈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죠. 네. 그게 본인이 볼 때는 지금은 지지율이 괜찮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본인의 위상이 유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내년 돼서 이제 차기 대권 국면이 더 본격화되고 올 연말부터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오고 이러면 본인이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원초적 본능 차원에서 지금은 두 사람이
이 이른바 이윤효가 네. 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른바 이 현상은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대로 최재형 후보는 최재형 후보대로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뭐 유승민 후보와 또 이준석 대표는 각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잘 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윤희숙, 원희룡, 김태호 지금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지금 출마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태경, 이러다 보면 그죠? 뭐 하태경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이른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보이는 것이죠. 일종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예비후보 간에는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발휘가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배 소장님 이게 네. 뭐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그 국민의힘이 뭐 두 쪽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던데 두 사람의 갈등의 끝 어디입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면 일정한 접점을 찾는 겁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이 원초적 본능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이윤 효과가 안 나타난다.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후보도 가장 두려운 건 뭡니까? 지지율이에요. 네. 결국 이준석 대표는 자 국민의힘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원초적 본능에 의해서 충돌한다. 그럼 지지율 타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아니, 윤석열 후보로도 좋을 리가 없어요. 왜? MZ세대 지지 견인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빚는다. 이건 좋을 일이 하나도 아닌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지율의 부정적 영향을 당장은 맞부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지만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이게 곧 옵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준석 대표도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도 지지율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양보하는 현상이 저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주 간단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다른 어떤 대선 후보보다도 이준석 대표를 더 예우해 줘야 돼요. 아이고 잘 모셔야 된다. 저는 이준석 대표님 말씀 무조건 따릅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야말로 훌륭하고 30대의 제1야당의 대표가 된 전대미문의 인물입니다. 제가 항상 청년 정책 또 청년들을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네. 이준석 대표도 더 노련할 필요가 있어요. 시사전을 우리 끝장 TV 나올 때 노련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조금 더 안정되게 파닥파닥 거리지 말고 말을 좀 줄이고 그렇죠. 말도 조금 더 속도를 조금 더 느리게 가세요. 왜냐하면 그게 더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네 우리 국민의힘 대표로서 우리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들 정말 잘 우리가 모시도록 하고 청년 세대, 2030 세대 정책들 비전들을 잘 제시를 해서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제 할 일을 다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요.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역량만으로도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페미니즘 논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신여성 여성들에 대한 대한민국 행복 사회를 만들어 갈 거예요. 거기 저는 모든 걸 앞장서 그 순간요. 여성 지지율 오죠. 2030 MZ 세대 지지율 오죠. 그리고 어르신분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준석 잘한다. 이준석 잘해. 이러면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네. 이때 자기 대권 후보들의 관리까지도 잘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올라가면서 이준석 대표는 말 그대로 왔다 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이런 거 안 해요. 세 가지 뭡니까? 30입니다. 그 세 가지 보따리네요, 그게. 그러니까요. 우리 항상 보따리입니다. 첫 번째 공감. 그러니까 소통입니다. 네. 조금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화 걸어서 네. 아니, 성렬이 형님, 네. 희숙이 누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이야기 아닙니다. 방송 안 해도 되잖아요. 방송 출연 왜 해요?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 소통. 두 번째 공감, 그게 공감이고 두 번째는 공유, 가치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 가치 공유에 들어가는 게 뭐냐?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하고의 공유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정권 교체 해보자. 이런 가치 공유로 안철수 대표를 존중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아이고 이준석 대표 당신이 이겼네. 안철수 대표 이게 협상하기가 쉽지 않은 분인데 참 잘하네. 오히려 더 평가를 극찬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권은희 원내대표라 예스까 노까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죠. 마지막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지막 공존입니다. 네. 그렇게 비빔밥 비유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너무 좋아해.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가 당근인데 비빔밥에서 당근인데 안 들어온다. 자기는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난 당근 없으면 비빔밥 그러니까 비유도 좀 난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그게 네. 당의 대표는 비유를 좀 적당히 해야죠. 네. 지나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과유불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감, 당 내에서 공감하고 안철수 대표랑 같이 공유하고 마지막에 공존. 공존은 뭐냐면 정권 심판론은 강조하면서 송영길 대표와 만났을 때 노련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 이건 내가 들어줄게요. 전 국민으로 갑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했었어야죠. 지금 88%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해나가면서도 당내의 중진들을 탁 다독거리고 이건 저한테 맡기세요. 형님들, 누님들 제가 합니다. 그 외에 좀 당 주변에 시끄러운 거 지금 여러 개 알려진 제가 지금 거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 부족해요. 지금 주변에 지금 뭐 대변인 비롯해서 다 뭐 이야기 안 합니다. 거론되는 논란들이 많아요. 이준석 대표와 네. 윤석열 예비후보 두 사람 사이에 예를 들면 누가 먼저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 후배들을 다독거리는 것은 역시 선배가 하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나서야죠. 윤석열 후보가 더 대우를 해주고, 우리 이준석 대표야말로 제가 믿습니다. 아하. 앞으로 모든 우리 대표가 하는 일 함께 해나갑시다. 그 두 개들. 네. 이럴 때 오늘 영어를 많이 쓰시네요. 좀 많이 썼는데 많이 안 썼는데 아유, 좋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게 또 협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 윤석열 예비 후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주는 배종찬 소장의 세 가지 충고, 세 가지 보따리. 이거 이준석 대표가 네. 보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